조국의 딸 문제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 그 가족 펀드, 조국의 가족 펀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말자 2개월 만에 이 가족 펀드가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금을 그러니까 15억 5천이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딱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제 준비가 계속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 정말 엄청나게 큰 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정수석이 되었을 때 제대로 한 방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족들 전체의 의견이 모아진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돈이 굴러갈 때 또 안전하게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통령의 비서니까, 예. 그러니까 관급 공사를 어떻게 수주를 해서 그것을 자금을 만드는 아주 안전한 회사를 자기들이 이용을 해서 지금 만드는 돈을 뻥튀기를 할 수 있는가 연구를 정말 철저하게 당연히 했겠죠. 이렇게 푼 돈에도 온갖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돈을 싹 다 긁어내잖아요. 그러니까 10억 5천을 투자했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은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돈이면 바들바들 떠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정말 탐스러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결정까지 내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가족이 왜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을 할까? 또 그 모습은 어떨까 궁금해서 이제 옛날에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한번 사진 올라온 부인의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때 좀 퉁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에 들어가면은 조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 인사니까 와이프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단 한 장도 없는 겁니다. 예, 아니 첫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데 어떻게 두 사람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는지 따로 해갖고 짜집기 해가지고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조국의 어떤 그 사진들을 보면서 다른 정치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맨날 그 와이프하고 같이 웃는 사진들이 그냥 힘들 때는 힘드는 사진 법정 뭐 이런 거 문제 처리를 같이 해야 될 때는 또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힘든 사진도 함께 있고 또 너무 행복할 때는 행복한 사진도 함께 있고 그렇잖아요. 뭐 다른 정치인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조국은 일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너무 그 모습이 외롭고 처량해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더 그렇죠.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또 사진을 찍을 때 잘 웃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외롭고 처량해 보이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막 커피 마시거나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럴 땐 잘 웃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이외에 그 조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동선과 표정들을 보니까 참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불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국한테. 그러나 이 사람이 뭔가 큰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간다면은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낱낱이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와 대화를 하면은 자기의 진정성이 진정성을 그 상대가 느끼기 때문에 바로 설득할 수 있고 아웃시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보냈잖아요. 그냥 거의 막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조국이다 하면은 찰떡같이 믿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고 믿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고독함과 그 다음에 잘 웃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모습,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자기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입안에 사탕같이 구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이중인격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인격의 소유자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조국이. 그래서 참으로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조국이라는 이런 사람의 어떤 그 고뇌와 고독, 얼마나 자기가 힘들겠어요. 이중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스스로의 어떤 그물 안에 갇혀 사는 이런 모습 자체가 어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성취를 한 게 많고, 그게 실제로 어떤 보답으로 돌아왔고, 민정수석이 되었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오르고, 또 분위기 봐가지고 극문바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조건 믿는다, 이러면서 이중인격, 뭐 다중인격 괜찮아, 뭐 대가리가 깨져도 괜찮아, 뭐 이런 조속들이 있잖아요. 완전 태극기 부대에 저리 가라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인격자잖아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은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신감이 점점 생기고 욕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리고 권력의 최측근에 붙어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그 권력이 달콤한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복종하는 모습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또 냉정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나의 인생만 걸려 있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의 자식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법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세, 2세, 3세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조국의 이 발자취가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충격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완전히 그냥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옳다, 문재인이 아끼는 조국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위험한 집단들이 자기들끼리 완전히 정신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람을 보지를 않고, 이 사람은 진짜 나중에 법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 어떤 법을 어긴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을 잘 이용을 했겠죠. 법적으로 절대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법을 어긴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나요? 정서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감정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는 경우가 더 많죠. 이성적으로 모든 면을 판단하고, 법도 상식 안에서 법인 거잖아요. 지금 조국이 한 행위들이 상식 안에 들어갑니까? 지금 조국이 했던 거짓말을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 딸내미에 대한 얘기인데, 딸내미가 딸내미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건 그거죠. 이제 고1 때 보니까 이게 또 고2 때가 아니었어요. 고1 때라 하면은 너무 창피하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더라고요. 고1 때 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 과정을. 그랬는데 이게 1년 5개월 후에 올라간 거예요, 기록으로. 그런데 두 번째 거짓은 뭐냐? 고2다. 그걸 써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의사라고 쏘인 겁니다, 그 기록에다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을. 그 다음에 또 날짜도 거짓으로 기재를 한 거죠. 그렇게 고1 때 한 것을 고2 때 한 걸로 만들었고,
예, 날짜까지 거짓으로 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이 돈에 완전히 그냥 바들바들 떨잖아요. 예, 당연히 이 그 진행 과정도 나라 돈으로 했다는 거죠. 예, 완전히 진짜 끝내주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펀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 일이 딱 터졌을 때 자기는 투자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자기는 모른다. 누가 투자했는지도 모른다. 딱 잡아뗐었거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어땠나요? 6명이 전부 다 예, 조국 일가였다는 거예요. 전부 친척.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민정수석 2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일사불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급 공사라는 것은 돈이 꼬박꼬박 나오고 망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라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펀드를 통해서 완전히 일확천금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비밀이 절대 새나가지 않을 거다. 자기가 민정수석을 하고 나중에 대권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 철저하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온갖 법에 대한 연구를 다 해가지고 절대 비밀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틀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 한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됐느냐 이러니까 아주 쉽게 아내의 지인에게 소개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오촌 조카 소개라고 이제 나중에 말을 뒤집은 거예요. 근데 실제가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은 뭐 김영란법,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고급 정보를 빼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이해상충의 원리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완전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속였으면은 완전 무결하게 속였으면은 가능할지 몰랐겠으나 그건 아닌 거죠. 벌써 이렇게 자기들 식구 6명만 되어 있었고 또 관급 공사가 44개가 되어 있었고 또 이제 주로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야당이 아니고 여당의 이제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시장이나 이런 데 있는 군수나 뭐 또 경남 양산에서 제일 큰 오다를 최근에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또 뒤에서 일이 있었나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가 완전 무결하게 비밀을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인가요? 정말 한심한 조국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짱돌을 굴리면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하였으나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조국한테 뭐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이중인격자가 뭔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옛날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부재하니까 황교안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대행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사에 사사건건 이 사람이 한 거짓말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거기다가 말과 행동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말은 완전히 청산유수고 세상에 자기만큼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떤가요? 완전 우리나라 기독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더럽고 정말 이게 구역질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완전 자기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한 겁니다. 숨어서 동시에 또 나서서 한 게 아니고 숨어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혼이 병들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왜 또 이렇게 권력욕까지 가지게 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대통령 옆에 딱 붙어가지고 권력 노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져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졌던 마인드하고 틀리게 이번엔 진짜 한번 승부수를 던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 10억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꽁꽁꽁 싸고 가족 6명만 했던 이 패밀리 펀드를 이제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거, 이 모든 과정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이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행해왔던, 비밀스럽게 진행해왔던,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바뀌었던 거짓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낫지 않느냐.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나으니까 잘하기를 바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인 겁니다. 뭐가 투명하게 보여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미궁 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행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완전히 무조건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무슨 엄청난 비밀이 있나, 도대체 그 비밀은 뭘까 그렇다면은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요. 그것이 그러면은 최상천 교수님이 말한 대로 노회찬 사건과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우리나라의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진짜 누가 봐도 합당하고 이해가 되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분노가 그래도 좀 가라앉지,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커지거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이.